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관리와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관리 그러면 정보,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뭔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건 공공부문이나 또는 민간부문에 모두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관리라고 할 때 공공부문에서는 이 정보관리에서 공공부문에는 왜 필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왜 필요할까를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복지 부문에서 필요한 이유. 자, 공정보관리를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바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이게 들어갔습니다만은 바로 정보관리가 왜 필요할까?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복지부문에서 거의 정보관리가 필요한 것은 수급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관리는 필요합니다. 물론 온라인 저장 매체가 대단히 크게 발달해서 그 용량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종래는 수급자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담당 직원들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이러한 것을 이제는 또 전산화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공복지부문에서 정보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급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소위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공복지부문에서 이 정보관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를 통해서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또한 그 필요성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복지부문에서는 이 정보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고 또 하나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회복지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보관리는 필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 궁극적으로는 수급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정보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공복지부문이든 민간복지부문이든 간에 결국에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공공복지부문과 민간복지부문에서 왜 정보관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먼저 선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정보관리 시스템이란 도대체 뭐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정보관리 시스템이란 뭐냐? 이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는 것처럼 결국에 정보관리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직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처리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정보관리나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정보관리 시스템 다음에 두 번째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거기 정보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보관리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처리에 개요를 보게 되면 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보관리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볼까요? 조직관리와 연관된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응용하는 체계를 바로 정보관리 처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관리는 결국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정보 처리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결국에 조직 목적과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직 목적 달성,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바로 정보 처리를 할 때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이 결국에 조직의 업무 처리를 이끌어갈 때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다 보면 업무 관리 업무의 통합 또는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또 조직 성과의 홍보 또 그런가 하면 책임성 입증 이런 세부 사업 여기 본다면 이 계획에서 세부 목적으로서는 보면 업무 관리의 통합 인쇄가 잘못됐군요. 통합입니다. 업무 관리의 통합.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 제고 또는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업무 성과의 홍보 대내의적으로 알림으로써 또 업무 추진의 책임성 제고 자 이런 등등을 세부 목적으로 해서 컴퓨터를 모든 업무 관련 정보 처리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바로 이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정보 처리 체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부 사업이 이게 똑같은 말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정보 처리 체계를 사용을 하는가 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사용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겠습니다. 필요성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 쓰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왜 정보 처리 시스템이 필요한가? 첫 번째 나온 것이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 관리. 결국에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 관리. 자, 이건 기본적이죠. 정보 처리,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정보 처리, 또 자료 처리, 정보, 첩보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보나 자료란 말을 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필요하다. 너는 정보 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똑같은 말이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두 번째는 보면은 뭐라 현실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그건 하나 체크를 내놓으시고 자, 보시되.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은 필요하다. 너 그러면 조직의 책임성은 조금에 썼던 것이고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욕구 반영을 위해서도 역시 정보 처리 시스템은 필요하다. 너 그러면 거기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수작업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 시공간적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정보 처리, 정보 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그러면 정보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래도 약 두 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정보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현실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소위
시공간적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양도 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시간적 효율성도 대단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작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빨리 현실에 적합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보관리 시스템은 필요하다. 거기다가 또 체크를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관리 체제의 유형. 요즘은 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을 안 댈 수는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보관리 체계의 유형으로서는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도 있고 또 좁은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도 있고 지식기반 시스템,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문장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2개 정도씩만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의 종류 또는 유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모든 것을 하나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실익도 사실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컴퓨터의 역량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한다면 첫 번째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 그래서 그 전산자료 처리는 DP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이렇게 DP.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은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업무 효율에 두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 그래서 이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은 가장 원초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되겠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업무 효율. 업무 효율에 초점을 두는 거지. 우리가 정보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볼 적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 또 방대한 자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방대한 자료의 처리를 아주 원활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이렇게 높여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기록 보관이라든지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이끌어감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원초적인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좁은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이 되겠는데 좁은 의미의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시스템 보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소위 이 정보관리 시스템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해본다면 여기는 보고에 초점을 둡니다. 보고에 초점을 두는 보고에 중점을 하는 정기적 사업 현황 보고 등 보고에 초점을 두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초점을 둔 컴퓨터 활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정보관리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국에 조직 산출을 최적화하는데 조직 산출의 최적화. 조직 산출의 최적화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개별 자료 처리 과정을 통합시켜 단계별 조직에 도움을 주는 이런 등등을 소위 보고 형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 보고란 단어가 나오면 정보관리 시스템에 우선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료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어떤 단계별 그래서 소위 지시, 하명, 다시 그 상으로 올라가는 보고 과정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컴퓨터가 활용되는 것을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행정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사무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까요? 사무자동화,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뒤에도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DSS에서 의사결정 좁으니까 쓰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 그러면 전문가 지원 시스템.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활용하기도 한다 하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식 기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 좁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 그래서 거기 보면 KBS라고 되어 있는데 나리지 베이스 시스템에서 KBS라고 합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의사 결정을 돕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기 좀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만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둔다.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고 여기는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둔 컴퓨터 활용을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 근데 이 특징이라고도 상당히 이 지식 기반이라고 할 때 지식은 오늘날의 옛날처럼 단순한 사실이나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식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깊은 이런 의미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식 기반 시스템의 특징은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 기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 뒤에 나오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서포티브에서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결정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의사결정의 효과성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 기반 시스템이고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 기반 시스템. 그에 비해서 의사결정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로 비구조화든 정형화시킬 수 있는 비구조화든 정형화시킬 수 없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비구조화든 의사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시킬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컴퓨터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조직의 관리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면상 쓰지 않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또 5번에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사실은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이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이게 바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하는데 힘이 도와주는 컴퓨터 활용이 되겠는데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초점을 둔 시스템으로 과업안수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업무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하되 거기 2번에 보시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현장에서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의 업무 성과, 사회복지사의 업무 성과, 업무를 지원해서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이 바로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MIS라고 설명하지만 이걸 나눠보면 가장 원초적인 전산 자료 처리 시스템도 있고 좁은 의미의 보고에 초점을 두고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는 좁은 의미의 정보 관리 시스템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 지식기반 시스템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특히 비구조화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도 있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업무성과 증진에 도움을 주는 업무성과 지원 시스템도 있고,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런 정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거기 홍보와 마케팅이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 홍보나 마케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복지국가 위기에서는 단순히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 기업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런 경기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들의 분교를 가져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은 운영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의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에 기업 운영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기업 운영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 위기에 빠진 많은 사회복지 조직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이렇게 산만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을 알려야 될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업의 경영 방식의 하나였던 마케팅이나 홍보가 비영리 부문, 사회복지 부문에도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복지 행정에 홍보나 마케팅이 들어온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 홍보의 개념이 나와 있지요. 홍보. Public Relations가 되어 있는데, 홍보 PR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과 집단 간에 쌍방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의 이미지와 능력을 증진시킨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알리는 거죠. 조직을 알리되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직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조직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조직의 능력을 과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영리 쪽에서는 그야말로 조직의 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은 영리성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비영리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자체가 또한 홍보가 될 수 있고 서로 맞물려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홍보는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비영리란 말을 안 썼습니다만, 비영리 서비스 조직에서는 그 자체가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후원자라든지 많은 독지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자원 개발이나 조직에 대한 지지, 획득 등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홍보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개요를 정리한 겁니다. 다음에 비영리 부분의 마케팅. 거기 보면 마케팅이 나와 있지요. 마케팅.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그러면 거기 비영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서 비영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알리는 것, 회사의 상품을 알리는 것을 홍보나 마케팅을 같이 맞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영리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상품을 알린다기보다는 회사의 서비스를 알림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다른 집단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홍보나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로 경제적 운영 원칙이 사회복지 행정 영역에도 필요하다고 지적되면서 지적되었고, 비영리 부문의 급속한 증가로 비영리 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마케팅 기법이 비영리 부문이나 사회복지 부문에도 도입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나 마케팅이 사회복지 부문에 도입되게 된 것은 복지국가 위기였던 7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렇게 복지국가 위기 과정에서 비영리 부문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나 오늘날 비영리 부문이나 사회복지 부문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홍보나 마케팅을 강조하지만 때마침 기업들도 사회복지와 관련성을 맺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복지 부문과 기업 부문 간의 연계를 도모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활성, 이것을 연계시킨 윈윈의 전략이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케팅에서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든지 사회 공익, 사회에 관련된 공익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필요성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자, 먼저 필요성을 보겠어요. 자, 이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은 결국에 우리가 보는 이것은 소통이 되겠습니다만, 대중과의 소통 또는 후원자와의 소통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그런 소통을 통해서 뭔다? 사회복지 조직이 확보해야 되는 재원, 바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외부 자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바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조직과, 다른 비영리, 다른 조직과의 경쟁, 다른 조직과의 경쟁을 위해서 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많은 비영리 조직들 간의 경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케팅은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서비스 개발, 대중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열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네 번째, 책임성 제고.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마케팅은 필요합니다. 결국에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림으로써 내가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수행했다는 것을 또한 알리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는데도 또는 높이기 위해서도 마케팅은 필요하다.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책임감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면서 책임감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특성입니다. 특성.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일반 영리 기업의 마케팅과는 다른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버리는, 보통 서비스라기보다는 재화가 중심이 됩니다만, 바로 재화, 그런 것과는 다른 이런 특성이 보이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오면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주가된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보면, 클라이언트는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는 존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 존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특징을 첫 번째 적었습니다. Y론적 관점 또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본다라는 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바로 고객을 위해서. 조직을 위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고객을 위해서. 고객지향이라는 거죠. 고객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또는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이라고 할 때 세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무형성입니다.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의 무형성 여기 중요해 주시고 서비스의 무형. 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은 오늘날 실천의 제일 원리니까 틀리지 않을 것이고 고객 지향성도 당연히 조직 지향성보다는 고객 지향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는 실제로 이것은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용하지 않아 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용한 후에나 서비스가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는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는 사용해 본 후에야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마케팅한다. 이게 가장 바로 이 서비스의 무형성은 마케팅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마케팅의 어려움.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의 특징은 사용해 본 후에나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아주 어렵다 하는 문제를 바로 무형성에서 짰습니다. 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네 번째 고객 지향성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는 아주 복잡하기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의 다양성 또 복잡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서비스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제공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고객 지향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그렇다고 포기 아니면 제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 하는 마케팅의 특징에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서비스의 소멸성 중요 표시하시고 서비스의 소멸성.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생산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생산자, 거기 보면은 밑에 나와 있지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될 때, 즉 제공될 때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소멸성.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거기 보면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자, 이런 등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해 놓으시고 여기 나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로 이 특성.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 자기결정권 존중, 고객 지향성까지 좋습니다만 서비스의 무형성, 서비스의 소멸성,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성, 복잡성,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이런 것은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 마케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케팅 믹스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마케팅 믹스. 마케팅의 전략, 마케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오면 마케팅 믹스에서 보통 우리가 이걸 4P라고 합니다. 마케팅 믹스 4P. 거기 나와 있는 그 점 첫 번째가 제품, 상품, 제품에서 프로덕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 price.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유통과 촉진이 나와 있죠. 자, 먼저 촉진, 프로모션. 거기 보면 촉진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그리고 유통. 어디에 있지? 프레이스. 이렇게 해서 마케팅 믹스 4대 구성 요소를 이렇게 네 가지로 하고 영어 머리말로 써서 4P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먼저 보시면 제품이란 뭘까? 제품. 도대체 사회복지 조직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알리는 거죠. 마케팅할 때
우리 사회복지, 우리 조직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동복지를 아니면 장애인 복지를, 노인 복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제품,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왜냐하면 고객 지향이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또한 생산 또는 제공과 동시에 소멸성을 갖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물 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무엇인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제품 또는 상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서비스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가격이 되겠어요. 서비스 제공 대가, 서비스 비용은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가.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볼 적에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얼마를 내가 책정하고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 프라이스,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촉진. 그 서비스, 소위 관심, 클라이언트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서비스의 유용함을 전달하는 그 서비스의 유용성, 어떠한 서비스는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당신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촉진. 그렇게 해서 소위 클라이언트를 자극하는, 한번 가보고 싶네, 한번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내가 내고 싶네 하게끔 이런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 나온 것처럼 촉진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다음에 네 번째가 유통. 어디에서 조직을 찾을 수가 있는가? 유통. 이 유통에서는 어디에 위치는 어딘가? 위치는 어디? 어떻게 당신들을 만나볼 수 있는가? 이메일 주소는 몇 번이고 또 홈페이지는 있는가? 또는 아니면 물리적 공간 범위의 주소는 어딘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거기 유통. 얼마나 조직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바로 유통 프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관은 그래서 접근 용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직일수록 그 소위 접근이 좀 어려운, 뭐 골목이나 이렇게 험한 길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도 어떻게 좀 더 그것을 자극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끔 촉진을 시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통상 소위 장소를 알리거나 위치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조직들은 그 촉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마케팅 믹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갑니다. 마케팅 믹스 4P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프로덕트,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대가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얼마로 책정했으면 좋겠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얼마나 유리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를 자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촉진, 프로모션.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유통. 장소의 개념으로 프레이스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마케팅 믹서 4P를 설명하고 있습니다.